또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지출해야 될 대책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았는지 혹시 실명을 원하지 않으시면 그 의견을 주신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도 정리해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 때까지 모아놨던 21조 원을 털어서 쓰겠다는 대책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31조 원을 집행을 하겠다는 건데 재정 추계에 대해서 자료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발표한 대책이 수십 페이지에 이르는 대책이었는데 재정 대책은 채 한 페이지도 안 됐어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재정 추계와 관련해서 혹시 어떤 특정 전문연구원의 데이터를 인용했다면 그 인용된 데이터를 좀 공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은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을 참고를 하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번 국감에 보건복지부의 자료 제출 협조가 굉장히 미약하다는 게 우리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료 요구에 협조 입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고, 부실한 자료 제출로 국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종감 전에 30일 우리가 시찰 일정을 취소하고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감을 하루 좀 연장을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거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 장관님, 김상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그 국민의당 간사이신 김광수 의원님. 예, 김광수 의원입니다. 새 정부 들어와서 좀 달라져야 될 텐데, 본 의원이 신청한 참고인에 대해서 정말 예전에 해왔던 낡은 행태들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국감에서 큰 문제가 됐던 대구 희망원과 관련해서 대책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복지행정실에서 참고인의 프로필과 신문 요지에 대해서 복지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대구시에 공문을 보내서 참고인 프로필 등 설명 자료 및 대구 시립희망원 후속 조치 진행 경과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고, 또 대구시는 참고인에게 또 공문을 보내서 이와 같은 내용의 자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국회가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 피감기관이 참고인과 이해관계를 가진 자치단체를 통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이고 강력하게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이렇게 공문을 받는 것만으로 참고인은 심적 압박, 불쾌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참고인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장애인 지역 공동체는 대구시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국회에 사실은 이 국감을 방해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는 대단히 위험한 이런 행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그 김광수 간사님 말씀하신 거 네, 한번 그 잘 살펴보시고 한번 그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승희 의원님. 그 다음에 송석주 의원님. 존경하는 우리 김상훈 간사님께서 그 자료 제출에 대한 복지부의 그 무심한 그 태도를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도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감을 준비하려고 하면 더군다나 그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갖고 복지 혜택을 이렇게 늘리는 데 있어서 그 이행 계획이라든지 재정 확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려면 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국가 책임제와 관련해 갖고 이게 추경에 반영이 돼서 수천억의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인데 치매 안심센터를 어떻게 설치해서 운영을 할 것인가를 저희가 자료 요구를
그 9월 5일, 9월 12일 그 이후에도 전화로 수없이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하지 않았고 단지 그 무응답이었는데 오늘도 지금 사실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서 발표를 했지만 그 9월 18일 날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서 장관이 직접 그 코엑스에서 치매 국가 책임제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자료를 안 주니까 그러니까 17개 시도에다가 복지부에 제출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겨우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도자료를 뿌렸는데 저는 이런 행태가 계속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국정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국민한테 정말 복지부 장관은 사과를 좀 하고 받고 그리고 국감을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종감 전까지 왜 이 내부에서는 그 자료를 분명히 받았으니까 시군구에서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복지부 내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요구할 때는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안 주니까 우리가 시군구에다가 시도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런 내부에서 알고 있으면서도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때 안 준 거에 대한 그 내부 감사를 하셔갖고 소상하게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종감 전까지 저희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석주 의원님. 예, 새 정부에서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 왜 준비가 부족했나요? 그 자료 비급여에서 급여화로 되는 3,800개 목록을 요구했는데 계속 지금 미루다가 오늘 아침에서야 이 제출이 됐어요. 예, 국정감사를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런 여러 질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당일날 아침에 이렇게 주시면은 이건 너무나 무성의하잖아요. 성의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문재인 케어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어거지로 이렇게 추진되는 건 아닌지 예, 그거에 대해서 좀 답답함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제출이 안 된 게 또 있어요. 그 최근 5년간의 복지부의 R&D 사업 추진 현황 요구했는데 이거 뭐 기본적인 걸 텐데도 왜 여태 제출이 안 되나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민간 교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도 제출이 안 되고 있어요. 또 최근에 5년간 수술 후 인체 내 수술 재료와 그 기구 조각의 잔존율 또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장관님 우리 실무자 잘 파악을 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항상 국정감사 때마다 매번 반복되는 일인데요. 하여튼 정부능력 국회법에 따라서 자료 제출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성실하게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 점 유의하셔서 다시는 의원님들 이런 일로 말씀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문 1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정의당 윤소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새 정부 들어서 첫 국감입니다. 또 아울러서 첫 질의자로 이렇게 나서니까 여러 생각이 스칩니다. 정의당은 이번 국감을 촛불 민심 이행 국감이다 이렇게 명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촛불 그 광장에서 왜 특히 청년들이 이게 나라냐 하는 피켓을 만들어서 거리를 활보하면서 이야기를 했느냐, 그 민심의 한 중간에 서 있었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은 많이 아픕니다. 몸도 아픕니다. 마음도 아픕니다. 그래서 장관께 진짜 부탁 말씀드리는 건 지금 문재인 케어가 가장 절실한 것이 어디냐? 청년 세대다. 그와 관련해서 여러 분야가 있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진정성 있는 시선과 마음으로 정책 그리고 답변 그리고 희망을 심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20대 청년의 건강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료를 보니까 실로 충격적이에요. 가장 건강하고 활발해야 할 우리 20대 청년들이 이렇게 아파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최근 5년 사이에 경추질환과 척추질환을 앓는 20대가 각각 27.7%, 13% 증가했고요. 노년층을 제외하고 20대와 환자 증가율이 가장 큽니다. 장시간 앉아서 공부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음은요, 마음의 병의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최근 5년 사이에 20대 공황장애 환자 수가 무려 65% 증가했다 이 말입니다. 우울증 환자도요 22.2%. 3, 4, 50대에서 감소 추세인 알코올 중독증이요 역으로 20대에서는 20.9%나 지금 증가했습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또 봅시다. 소화계통 질환에서도 20대 환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궤양성 대장염 및 크론병 20대 환자는 5년 사이에 41.3% 증가. 위, 식도의 역류병도 같은 시기에 20.6% 증가했습니다. 계속됩니다. 같은 시기에 급성 신부전, 전립선 증식증 20대 환자는 각각 45.3%, 64.1% 증가. 다른 세대와 이렇게 비교해봐도 너무 큰 폭의 증가이다. 이렇게. 장관님, 청년들이 건강이 왜 이렇게 악화됐어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 라이프 사이클에서 보면 청년층들이 가장 건강한 그런 세대에 속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최근 들어와서 우리 그 젊은 이들이 마음으로나 신체적으로 많이 좀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뭐 여러 가지 소위 3포, 5포라 하는 심리적인 그런 절망감에서 마음이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결과 신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상 증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청춘들의 우리 아이들의 청년 세대들의 건강이 이렇게 악화되는 동안 어떠한 상황 파악 그리고 조치가 있었는지 한번 되묻고 싶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청년들의 건강 악화는 비인간적일 정도의 경쟁사회 그리고 학업, 취업, 육아 등으로 스트레스와 생활습관의 불균형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죠. 하지만 아니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에서 지금의 상황에 대한 원인과 그 대한 이 건강 문제잖아요. 네. 이거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예, 동감합니다. 장관님, 국가 건강검진에서 20대에서 30대 청년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예. 건강보험 가입자는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영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곧 만 20세에서 39세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일반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전국의 20, 30대 건강보험 피부양자 총 418만 4천여 명이에요. 지역세대주가 아니거나 취업을 하지 못해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기회조차 없는 청년이 이렇게 많다. 이 말입니다. 이영유아들은 7차례 건강검진을 받고 초중고생은 4차례 학생 건강검진을 받아요. 만 40세와 66세는 각각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까지 받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청년들만 건강검진 대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장관님, 건강검진기본법에 모든 국민이 연령,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 불문 건강검진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418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기회조차 없는 현행 국가 건강검진 제도는 건강검진 기본법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저는 청년 세대 건강검진을 위해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강검진에서 피부양자 연령 기준을 낮춰가지고 청년들도 일반 건강검진을 좀 받자. 이렇게 해야 된다. 둘째, 만 25세 또는 30세에 청년 세대 특성을 반영한 생애주기 건강검진을 추가로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질환들은 청년병, 취업준비 생들의 그 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청년 세대 시급한 정신건강 관련 검진 등 항목을 추가해야 된다. 오늘 보니까요, 저는 장관께서 아까 인사 말씀을 하시던데 전체적으로 내용에 상당한 진정성과 희망을 봤습니다. 그 대목이 이런 대목이 있구만요. 미래를 이끌어 나갈 아동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여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것도 보건복지부의 중요한 책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아까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맞춤형 건강검진제를 도입하겠다.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청년들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맞춤형, 박근혜식 맞춤형이 아니라 제대로 된 청년에 맞추는 맞춤형 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장관, 그 사회복지 시설이 지방 이양됨에 따라 지자체 간 종사자 보수 수준에 격차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복지부는 매년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세요. 복지부의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조사 결과예요. 평균 준수율 97.6%. 대단합니다. 거의 뭐 좋네요. 이 정도면 다 뭐 지켜진 거 봐도 무방하다. 그렇게 보이시죠. 그런데요, 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에 따라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요. 2014년 좀 됐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은 25.4%. 같은 해 2014년 복지부 조사 결과 97.5%. 아니, 보건사회연구원과 70% 차이가 난다 이 말. 이렇게 차는 나는 이유, 참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바로 조사하는 대상 시설의 차이예요. 복지부는 지방이양 사업 중 복지관만 조사하고 보건사회연구원은 지방과 중앙사업의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가 훨씬 광범위하고 정밀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시설 중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지역아동센터는 중앙사업이라 복지부 조사 대상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복지부의 99% 준수를 발표는 현실과 동떨어진다. 정확히 조사해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비 가이드라인 기출 실태 이 점을 유념해서 대상과 시설에 대한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낸 세금으로 지출해야 될 대책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았는지 혹시 실명을 원하지 않으시면 그 의견을 주신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도 정리해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 때까지 모아놨던 21조 원을 털어서 쓰겠다는 대책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31조 원을 집행을 하겠다는 건데 재정 추계에 대해서 자료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발표한 대책이 수십 페이지에 이르는 대책이었는데
재정 대책은 채 한 페이지도 안 됐어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 재정 추계와 관련해서 혹시 어떤 특정 전문연구원의 데이터를 인용했다면 그 인용된 데이터를 좀 공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은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의견을 참고를 하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번 국감에 보건복지부의 자료 제출 협조가 굉장히 미약하다는 게 우리 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료 요구에 협조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고, 부실한 자료 제출로 국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종감 전에 30일 우리가 시찰 일정을 취소하고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감을 하루 좀 연장을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 장관님, 김장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그 국민의당 간사이신 김광수 의원님. 예, 김광수 의원입니다. 새 정부 들어와서 좀 달라져야 될 텐데, 본 의원이 신청한 참고인에 대해서 정말 예전에 해왔던 낡은 행태들 그대로 반복하고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질의는 1문일답으로 하고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정의당 윤소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의당의 윤소아입니다.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새 정부 들어서 첫 국감입니다. 또 아울러서 첫 질의자로 이렇게 나서니까 여러 생각이 스칩니다. 정의당은 이번 국감을 촛불 민심 이행 국감이다 이렇게 명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촛불 그 광장에서 왜 특히 청년들이 이게 나라냐 하는 피켓을 만들어서 거리를 활보하면서 이야기를 했느냐, 그 민심의 한 중간에 서 있었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은 많이 아픕니다. 몸도 아픕니다. 마음도 아픕니다. 그래서 장관께 진짜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문재인 케어가 가장 절실한 것이 어디냐? 청년 세대다. 그와 관련해서 여러 분야가 있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진정성 있는 시선과 마음으로 정책 그리고 답변 그리고 희망을 심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20대 청년의 건강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료를 보니까 실로 충격적이에요. 가장 건강하고 활발해야 할 우리 20대 청년들이 국감에서 큰 문제가 됐던 대구 희망원과 관련해서 대책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복지행정실에서 참고인의 프로필과 신문 요지에 대해서 복지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대구시에 공문을 보내서 참고인 프로필 등 설명 자료 및 대구 시립희망원 후속 조치 진행 경과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고, 또 대구시는 참고인에게 또 공문을 보내서 이와 같은 내용의 자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국회가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 피감기관이 참고인과 이해관계를 가진 자치단체를 통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이고 강력하게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이렇게 공문을 받는 것만으로 참고인은 심적 압박, 불쾌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참고인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는 장애인 지역 공동체는 대구시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국회에 사실은 이 국감을 방해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는 대단히 위험한 이런 행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그 김광수 간사님 말씀하신 거 네. 한번 그 잘 살펴보시고 한번 그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승희 의원님. 그다음에 송석주 의원님. 그 존경하는 우리 김상훈 간사님께서 그 자료 제출에 대한 복지부의 그 무심한 그 태도를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도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감을 준비하려고 하면 더군다나 그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갖고 복지 혜택을 이렇게 늘리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때 안 준 거에 대한 그 내부 감사를 하셔갖고 소상하게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종감 전까지 저희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석주 의원님. 예, 새 정부에서 야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 왜 준비가 부족했나요? 그 자료 비급여에서 급여화로 되는 3,800개 목록을 요구했는데 계속 지금 미루다가 오늘 아침에서야 이 제출이 됐어요. 예, 국정감사를 위해서 우리가 사전에 자료를 충분히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런 여러 질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당일날 아침에 이렇게 주시면은 이건 너무나 무성의하잖아요. 성의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문재인 케어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어거지로 이렇게 추진되는 건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답함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제출이 안 된 게 또 있어요. 그 최근 5년간의 복지부의 R&D 사업 추진 현황 요구했는데 이거 뭐 기본적인 걸 텐데도 왜 여태 제출이 안 되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민간 교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도 제출이 안 되고 있어요. 또 최근에 5년간 수술 후 인체 내 수술 재료와 그 기구 조각의 잔존율 또는 이런 사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장관님 우리 실무자 잘 파악을 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항상 국정감사 때마다 매번 반복되는 일인데요. 하여튼 정부능력 국회법에 따라서 자료 제출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성실하게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 점 유의하셔서 다시는 의원님들 이런 일로 그 말씀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데 있어서 그 이행 계획이라든지 재정 확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려면 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국가 책임제와 관련해 갖고 이게 추경에 반영이 돼서 수천억의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인데 치매 안심센터를 어떻게 설치해서 운영을 할 것인가를 저희가 자료 요구를 9월 5일, 9월 12일 그 이후에도 전화로 수없이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하지 않았고 단지 무응답이었는데 오늘도 지금 사실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서 발표를 했지만 9월 18일 날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서 장관이 직접 그 코엑스에서 치매 국가 책임제 추진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자료를 안 주니까 그러니까 17개 시도에다가 복지부에 제출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겨우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도자료를 뿌렸는데 저는 이런 행태가 계속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국정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국민한테 정말 복지부 장관은
사과를 좀 하고 받고 그리고 국감을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종감 전까지 왜 이 내부에서는 그 자료를 분명히 받았으니까 시군부에서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복지부 내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의원실에서 요구할 때는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안 주니까 우리가 시군부에다가 시도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런 내부에서 알고 있으면서도